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해양 환경 문제 다뤄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한 차례 폭우와 두 차례 태풍으로 다시금 해양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오늘은 비대면 화상 연결 방식으로 거제에 있는 패널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늘푸른 거제 20일 시민위원회 정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용훈 거제시의원 나오셨고요. 거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환경문제 활동가 거제 자연의벗 김영춘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다시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 현장 자주 둘러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거제 쪽 해양 쓰레기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거제도의 동쪽, 북쪽, 동북 라인으로는 낙동강 수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티로폼, 플라스틱 중심으로 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다 기록을 남겼고요. 스티로폼부터 해가지고 낙동강 수기에는 이제 나무, 초본, 갈대류 이런 초본류도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음, 거제도의 동북 해안의 특성이면은 거제도의 서쪽은 양식업으로 인해서 스티로폼 그 부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풍랑에 의해서 탈착 떨어져 가지고 스티로폼 부위가 해안에 깨지고 깨져가지고 퇴적되어 있는 그런 스티로폼 쓰레기가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전에 늘푸른 거제 20일 시민위원회 정책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거제 지역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몇 차례 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거제시 해양 쓰레기 문제가 도내 다른 연안 지역 도시보다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따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앞에 우리 저 김영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 양식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업으로 행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일단 네, 많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태풍 같은이나 이게 이제 긴 장마 같은 경우에 낙동강 수기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이 쓰레기의 양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보면 이제 거제, 통영, 고성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그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에 경남도에서 수거한 그런 해양 쓰레기 낙동강 수기에서 흘러나온 해양 쓰레기의 약 한 45% 정도가 거제에다 몰려 있었다. 뭐 이런 이제 통계 조사도 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네. 놓고 보면 거제가 이제 내적인 이제 이유도 있지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제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특히 해양 쓰레기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에 김 대표께서 또 해양 쓰레기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전을 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전시의 반응도 일단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왔었고요. 이제 해양 음, 쓰레기 부분도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18년부터 이제 19년까지 거제도 수다일 조사 때문에 거제도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걸었거든요, 직접. 그런 과정에서 곳곳에 쌓여 있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전부 다 그 조사가 아니었으면 가지를 못했을 건데 퇴적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 쓰레기 양이 너무 심각했고 소름이 음, 끼쳤거든요. 그런 조사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사진만 거의 한 4천, 5천 장 정도 찍었고 이 네, 사진을 제가 그냥 컴퓨터에 저장만 하고 있으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 작년 3월에 시청 전시실을 빌려가지고 2주 동안 그 출력된 거하고 거기에 큰 모니터가 있습니다. 시청 전시실에는 그 모니터 화질이 좋기 때문에 1,500장 정도의 사진을 모니터에서 돌리게끔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 어업진흥과나 이쪽 관련 부서의 공무원분들은 자기들은 현장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치우지 못하고 구석구석 숨어있던 쓰레기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자기들도 놀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음.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거제도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자기들은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사진전 영상을 보면서 심각함을 절실하게 많이 느낀 걸로 직접 현장에서도 많이 대화를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눴습니다. 네, 시민분들 반응도 궁금한데 어땠나요? 시민분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셨고요. 제가 전시회 기간 동안에 제가 전시하는 줄 모르고 이제 지역 어민분들도 대화를 들어보니까 음. 어민이시더라고요. 그분들끼리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파업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로 나도 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런 거는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음. 이제 어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도 많거든요. 자기들도 이런 거는 스스로 좀 교육도 해야 되고 건절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그 아저씨들이 하는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직접. 시민들도 알겠습니다. 많이 학생들도 음. 왔었고요.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전파시키는 부분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뭐 태풍 이런 경우에도 몇몇 또 해안을 다니면서 기록을 다 남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나서고 있는 게 지역 시민사회에서 봤을 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 점을 거제시의회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의회나 시군 행정의 현장 전문가 조언이나 이런 참고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의견들도 많거든요. 김 대표 활동이 거제시 행정 반영에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거제시나 시의회에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김 사실 의원께서 저도 네. 네, 오래전에 좀 관심이 이제 많긴 했는데 실제 우리 음.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걸 직접 이제 보게 됨으로 해서 좀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뭐 네. 개인적으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분의 이제 관심 있는 애정 있는 시민들만 해서 그 손에 맡겨 놓을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그 거제시를 둘러싼 거제도를 둘러싼 연안에 대한 해양 쓰레기 문제 이와 음. 관련되어서 조례를 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이 연안 그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한 7, 8개 정도 지자체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생 과정 그리고 이제 처리 수거 그리고 처리 이 3단계가 잘 조화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우리 음. 거제시의 연안이 해양 쓰레기 없는 좀 깨끗한 그런 해안으로 좀 나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또 보면 거제시가 해양 쓰레기 전담팀을 구성해서 쓰레기 수거에 성과를 올린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저는 여쭙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관련 부서장님의 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럼 이걸 네.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할 것이며, 어떻게 수리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업진흥과의 한 담당의 이제 역할로만 이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대부분 음. 실제 현장과 접하고 있는 각 마을별로 또는 각 동이나 면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인력을 통해서 또는 희망근로 인력을 통해서 이제 수거를 하거나 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좀 이렇게 종합된 체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음. CSLN TF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본 것인데 실제로 수거 기간도 굉장히 단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처리량도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꾸준히 해줘야 된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 대표께서도 이번 거제시청 해양쓰레기 전담팀 구성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처리까지 일정 부분의 거제시의 그런 전문성이 엿보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역신문에 그 보도자료 기사화된 거는 봤었고요.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부분은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어민들로 인한 그 낙동강 수계, 그다음에 또 낚시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육지에서 또 이렇게 우리 거제도 본 섬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현장을 아는 사람이 행정 그런 TF 라인에 같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야 이왕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도 더 현장하고 접목해가지고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수시로 네. 과거에도 어제도 제가 또 관련 부서 과장님, 계장님을 잠깐 만났었거든요. 해양쓰레기 관련 부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니는 거고 행정에서는 자꾸 인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TF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테이블이 정착되는 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해양 쓰레기 심각성과 수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이렇게 해양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면 이런 고민들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부터 줄여 나가야 할지 김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덧붙여서 양식용 부표가 해양 쓰레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김 대표께서 언급하셨거든요.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식용 부표가 이제 그 해양 쓰레기 차지하는 비중 양으로만 따져도 네. 비중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어떤 폐어구나 다른 해양 쓰레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음, 이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해양 생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까지 결국 이제 그 피해가 돌아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음.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접근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 측면에서 놓고 네. 보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일으키는 주된 이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양식용 이제 부표인데 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줄여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만 해도 지금 거제시 연안에 약 한 240만 개 정도의 부표가 이제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제가 네. 이제 친환경 부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음. 해에 저희가 기껏해야만 한 5만 개 정도,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5만 개 정도의 부표를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음. 앞으로 수십 년간 걸려야 이게 다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좀 더 빠른 네. 시일 내에 친환경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주된 원인이고 또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표 재료인 그 미세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해양 쓰레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김 대표께 좀 여쭈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변이나 사람 눈에 띄는 연하는 행정에서 또 면동 단위에서 어떤 특정한 날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지역 말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그런 해안을 제가 다 걸었기 때문에 거기는 퇴적되어 있거든요. 아주 쌓여 음. 있습니다. 입자가 깨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하얀색이에요. 그냥 거제도에 아주 뭐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그 큰 부표 하나가 이 어민들이 쓰는 기본 부표 하나가 760만 개로 쪼개진다 했거든요. 미세하게. 그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데 350년이라 하더라고요, 최소. 그런 부분에서 본다하면 그게 이제 해양 어패류에 녹아들고 결국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인간이 섭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고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추로폼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지역마다 음. 다르지만은 거제도의 서쪽 경계 지역에 있어서는 양식업으로 인한 서추로폼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쌓여있는 스티로폼 양을 보면은 거의 한 7, 80%가 스티로폼 부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7, 80%나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친환경 부표가 또 생산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부표 생산 업체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일단 업체는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지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김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표를 이제 친환경으로 변경을 한다고 쭉 몇 차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비롯해서 이제 쭉 이거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얀색의 그 알갱이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이제 그런 스티로폼에서 그다음에 약간의 그 비닐을 씌운 스티로폼, 그다음에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또 스티로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서 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재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꼭 친환경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질로 만들면서도 현재 이 스티로폼과 같은 그런 효용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부표 개발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양식하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저희가 쭉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은 좋은데 친환경 부표가 참 말은 좋고 한데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무겁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정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보관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다량으로. 그런 데다가 기존의 스티로폼보다도 가격은 2배 이상 굉장히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사용을 좀 꺼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어민들에게 뭐 회수해 오세요 또는 이거를 빨리 많이 바꾸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권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이 재정 정책을 써서 어민들로 하여금 이걸 빨리 친환경으로 좀 더 전환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친환경 부표 개발에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민간 업체에서 이거를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국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쓰기 편하고 가볍고 그다음에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의 부표를 못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저는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발에 나서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참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김 대표께 여쭐게요.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어민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떤 점에 좀 더 유의를 해주십사 당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민들 부분은 그분들의 경제적인 터전이 해안이고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오랜 세월 걸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에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계몽이랄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낚시꾼들이나 캠핑 오고 방파제나 선착장을 찾은 분들이 그냥 쉽게 버리는 그 하나가 결국은 그 매립된 육지에 버리지만 바람에 의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이게 또 해양 쓰레기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무심코 버린 이 하나가 쓰레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은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하나하나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부분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도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부분에 계속 시민들, 어민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 해양 쓰레기였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용훈 거제시의원, 김영춘 거제자연해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으로 앞으로 거제시와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할 기회가 됐는데요. 코로나19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증폭한 요즘 행정에서 또 정치권에서 거제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꼭 관심 가져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